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동료, 친구,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 속에서 기쁘고 따뜻한 순간도 있지만 상처받고 오해하고 힘들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들은 때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통찰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통해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거리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의 시선을 따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 거리감은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거리, 기대의 거리, 개입의 거리. 적절한 거리를 둔 관계는 오래갑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은 사람은 너무 가까워져도 너무 멀어져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한 관계일수록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유가 깊어질수록 갈등도 깊어집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명언은 말합니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다. 지속 가능함을 위한 균형이다. 사람들은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상처 입힌다. 이 말은 일명 고슴도치 딜레마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 중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겨울밤 서로의 체온이 필요해 가까워지려던 고슴도치들은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릅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고 춥기 때문에 또다시 다가가고 이 반복이 고슴도치의 숙명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본능적인 이기심, 감정, 상처가 튀어나옵니다.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서로의 가시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가시를 건드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아라. 관계는 완벽히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지 않을 선을 찾는 노력입니다. 3.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낀다. 여러분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한가요? 취향이 같은 사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혹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편안함은 유사성에서 나오고 갈등은 차이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맞추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깊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관계의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4. 타인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이며 동시에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필요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회사, 가족, 지인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 소모는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큰 의미를 줍니다. 도움, 사랑, 대화, 그리고 위로. 이 모든 건 관계를 통해 얻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피할 수도 완전히 끊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 때문에 상처받지만 타인 덕분에 살아갑니다. 이 말은 관계의 양면성을 인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건 정상이다. 그렇지만 사람 때문에 우리는 버틴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5. 남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만큼 시간 낭비도 없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려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 성격, 가치관에 의해 굳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를 세우고 진심을 다해 말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설득은 가장 비효율적인 노력이다. 우리는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임을 배워야 합니다. 6. 행복한 사람은 외부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충분함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관계 속에서 가장 흔히 겪는 감정 중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기준을 타인의 반응에 두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기쁘고 무시하면 상처받고 외부에 기대면 안정은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내 안에서 스스로 결론 내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관계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첫걸음은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7. 사람들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 능력은 있지만 행복하게 만들 능력은 거의 없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쇼펜하우어의 회의적인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타인을 상처 입히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능숙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무심한 행동 하나로 상대의 마음에 금세 상처를 남기죠. 하지만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외부가 아닌 개인의 내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지만 누군가를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스스로를 소모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책임지려 하지 말고 상처는 덜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관계의 건강한 방식입니다. 8.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느끼는 실망의 대부분은 그들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과한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든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이해, 완벽한 배려를 해줄 수 없습니다. 관계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대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돌려받지 못해 생기는 분노와 실망에서 벗어나면 관계는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9.
말이 적을수록 인간관계는 덜 복잡해진다.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충동적 감정에서 튀어나오는 말, 의미 없는 비교, 지나친 조언, 불필요한 비판. 적게 말할수록 갈등은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을 아끼는 것을 지혜로운 삶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만들지만 말 때문에 관계를 잃기도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적인 말은 내려놓는 것. 그것이 관계의 품질을 높입니다. 10.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이기심은 인간의 기본 본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이기심뿐 아니라 내 안의 이기심을 인정할 때 관계가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상대의 이기심만 보려 하지만 사실 우리도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에 대한 실망도 줄어들고 관계에서의 긴장도 크게 줄어듭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다. 이 간단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고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인간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 서로의 거리가 필요한 이유,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 그 모든 말들은 결국 우리 모두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관계를 잘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전한 이 말들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나요? 누군가의 표정 하나 때문에 괜히 신경이 쓰였나요? 아니면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왠지 혼자인 느낌,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우리가 사는 하루는 생각보다 많은 눈과 귀, 그리고 평가 속에서 움직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 하나가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때로는 표정까지 바꿔버리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타인의 기준 아래에서 웃고 말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나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죠.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이 말은 외로움을 강조하려는 말이 아니라 너는 너여도 괜찮다라는 허락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허락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고요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법. 이제 당신 안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잊었던 진짜 나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독은 왜 필요한가? 우리는 흔히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무언가가 부족할 것만 같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이 말은 결코 차갑거나 삭막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는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너로 살아도 괜찮다 라는 위로이자 허락이죠. 타인의 기대가 없는 시간,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 안에서야 우리는 진짜 나를 느끼고 진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 고독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독을 길로 삼는 사람. 그것이 진짜 자유로 가는 출발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남의 시선에 매달리는가? 사람들은 대체로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환영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본능이 자기 자신을 잃는 길이 될 때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행복이란 남들이 나를 인정할 때 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인정이 사라지면 남는 건 공허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살아가는지, 그 질문조차 흐려지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 사이엔 또 다른 딜레마가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따갑고 멀어지면 추운 존재.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죠.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온기를 잃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너무 멀어질 수도 없다. 그 애매한 거리 안에 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 처세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나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1. 의도적인 고독 타임 만들기.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좋아요. 스마트폰을 끄고 창 밖을 보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흘려보내세요. 외부 자극을 잠시 멈추면 내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기준 세우기.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 결정을 남들이 좋아할까가 아니라 내가 만족할까로 바꿔보세요. 스스로 세운 기준은 남의 평가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3. 관계 속에서 선 긋고 건강한 거리 유지하기. 누군가 부탁할 때 늘 예라고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렵다. 내 취향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오를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선은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4. 비교 대신 관찰하기. 남과 나를 비교하면 마음은 쉽게 피곤해집니다. 대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빛났지?
이렇게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면 부러움도 질투도 아닌 배움과 깨달음이 옵니다. 5. 내 마음이 흔들릴 땐 거리두기. 사람 사이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 꼭 관계를 이어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한 발 물러서세요. 그건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4번째,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 붙들기.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쇼펜하우어가 남긴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 즉, 우리의 기분도, 우리의 안정도, 우리의 만족도. 누군가의 반응이나 인정에 기대지 말고 내 안에서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칭찬은 바람 같습니다. 순간 기분을 따스하게 데워주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는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다라는 이 믿음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혼자라는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내 마음이 숨을 쉬는 공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자리에서야 비로소 나의 생각이 또렷해지고 나의 감정이 정직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기준, 남의 평가, 남의 기분에 기대는 행복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쉽게 흔들리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평온은 어떤 눈빛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답게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내일도 조금 지치고 흔들리고 마음이 복잡해진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남의 시선보다 나의 평온을 먼저 지키겠다. 그리고 그 말에 조용히 마음을 기대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동안만큼은 당신이 누구의 기준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 당신의 내면이 잔잔히 가라앉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행복해지지 못할까? 왜 나만 시련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까? 그리고 가끔은 도대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를 밀어붙일까? 그런 생각이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들에 냉정하다고 느낄 만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본래 고통을 견디는 일이다. 어쩌면 듣기 싫은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말이 현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삶이 조금 덜 괴롭게 느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하며 들어보세요. 이 시간은 오직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괴로움은 인생의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건 사회나 가정 환경, 나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욕망하는 존재는 항상 고통 속에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더 나은 인생, 더 안정적인 지위, 더 따뜻한 관계와 더 인정받는 존재.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함이 괴로움을 낳고 그 괴로움이 욕망을 만들고 욕망을 이루면 잠깐의 기쁨 이후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이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현상을 인간 의지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탈이 아니라 본질이다. 고통을 없애려는 자는 끝없이 고통받는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더 편해집니다. 고통을 개인의 실패로 여겼던 부담이 사라지니까요. 비교는 고통을 증폭시키는 장치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처벌한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비교합니다. SNS, 주변 사람들의 근황, 비슷한 나이의 성공담,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우연한 타인의 성취. 하지만 비교는 결코 정확한 관찰이 아닙니다. 항상 왜곡된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겉면과 나의 내면 전체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타인의 시선이다. 그는 심지어 남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남의 인생을 빌려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비교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자극적인 정보들을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볼 수 있고 나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끝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는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며 남의 속도는 결코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요. 즐거움으로 고통을 덮으려 할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즐거움이 고통을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자극하거나 소비하는 것, 또는 재미있거나 도피하는 것으로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은 고통을 가리는 얇은 덮개일 뿐이다. 아무리 많은 즐거움을 가져도 그 아래에 있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 즐거움이 끝나는 순간 더 큰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로운 태도는 이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의 근원을 파악하라. 우리가 고통을 마주하는 순간 고통은 형태를 갖게 되고 형태를 갖는 순간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도망칠 때 고통은 추격하지만 직면할 때 고통은 멈춘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통을 절반으로 줄인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영혼의 휴식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다 라고 했죠.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의도치 않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맞춰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지치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자신을 만나지 못한 자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비워주는 시간이며 관계에서 생긴 미세한 상처를 복구하고 내면을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무리 속에서 느끼는 긴장은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스스로 선명해지죠.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강자의 상태이며 약자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인간관계의 고통을 줄이는 법.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더 깊이 상처받는다라고 했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타인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친절하되 의존하지 말 것. 진심을 담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것. 과한 기대는 욕망을 자극하고 결국 고통을 낳는다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기대는 낮게, 경계는 단단하게 한다면 삶이 훨씬 덜 휘둘릴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마음.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관찰하는 순간 고통은 그 절반의 힘을 잃는다. 인간은 고통을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라보거나 인정하고 원인을 찾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관찰하기 시작하면 고통은 더 이상 정체불명의 괴물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느끼는 고통은 실제 고통의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인 철학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려는 이유를 아주 따뜻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만든다. 삶은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고통 안에서도 작은 기쁨과 가치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의 위로, 하루의 작은 성취, 누군가의 따뜻한 말, 스스로를 이겨낸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 이 작은 순간들이 고통을 압도하지는 못해도 살아볼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의지가 있는 한 우리는 이유를 갖는다. 고통 자체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에너지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인생이다.
괴로움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다루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괴로움은 우리를 덜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이해한 사람은 삶을 훨씬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고통이 와도 휘둘리지 않고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삶은 괴롭지만 우리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계속 나아간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문제들이 당신만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견디며 성장하는 존재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금의 평온과 신뢰를 남겨주었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먼저 이 한 문장을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느라 바쁘지 않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 뿐이다. 이 말이 조금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음이 놓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은 이 문장을 중심으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을 조금 덜 괴롭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쓰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떠올려 보기도 하고 이미 지난 일인데도 밤에 누워서 다시 곱씹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혹시 이상하게 보지는 않았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두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선을 계속 상상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 시작됩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을 크게 세 가지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둘째, 타인의 평가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 셋째, 삶이 원래 고단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관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도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걸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대부분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면 자기 걱정을 합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은 남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을 의식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허영심과 자존심에서 찾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남의 눈에 인생의 열쇠를 맡기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아주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평가라는 것은 언제나 변덕스럽고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 인생론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남의 머릿속에서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 안에서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남들의 생각 속에서 사는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오늘은 칭찬을 받아도 내일은 무시당할 수 있고, 조금만 분위기가 바뀌어도 가치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서 사는 인생은 조용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할 일은 하고 갈 길은 가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견디느냐라고.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느라 바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에 에너지를 써야 할까요? 바로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내 마음을 어디에 쓰는가입니다. 그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이 세상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 시선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생각보다 얕다는 것을요. 남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견뎠는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완벽한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이 기본값이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위로입니다. 고통이 기본이라면 우리는 괜히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이제 처음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느라 바쁘지 않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 뿐이다. 이 말은 나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풀어주는 말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조용히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잘 사는 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 것. 남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지 말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질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혹시 누군가의 말이나 시선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 역시 자기 인생을 버티느라 바쁠 테니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빌려 한 가지 사실만 조용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남의 인생을 살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하루는 당신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이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해 본 적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말로는 가까운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등을 돌렸던 사람. 선의를 이용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이럴까?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않을까? 쇼펜하우어도 바로 이런 생각을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했던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실제로 평생에 걸쳐 개와 함께 지냈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늘 한 마리의 개를 곁에 두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산책을 나갈 때나 생각에 잠길 때, 집안에서 글을 쓸 때도 그의 곁에는 항상 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개를 키웠고 산책을 하며 개와 시간을 보내는 걸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와 함께 지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는 인간보다 정직하다. 이 말에는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쯤에서 사람에게 실망한 어느 하루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사람과의 만남에서 마음이 상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고 가정해 보죠. 말은 예의 바르고 겉모습도 단정했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 그날 그는 굳이 따지고 들지도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도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개에게 목줄을 채워 평소처럼 산책을 나섭니다. 개는 아무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소와 같은 눈빛으로 곁을 지켜줄 뿐입니다. 그 순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수록 기대 없는 존재와의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회복시킨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고통의 대부분이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그럴 거라는 기대, 이 정도 마음을 썼으니 돌아올 거라는 기대.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자주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되 좋은 쪽으로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그가 사람보다 개가 낫다고 느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배신을 계산하지도 않고 속마음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에게 실망하는 건 인간을 너무 높이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 인생론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비우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 차갑게 돌아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먼저 물러나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아, 오늘 또 하나 배웠구나.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부했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분노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지식 하나를 얻었다고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 상대를 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오래 붙잡아 두죠. 쇼펜하우어는 분노를 이자 없는 빚에 비유합니다. 갚을 날도 없고 이익도 없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친 정의감은 인생을 소모시킨다. 모든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려 들면 삶은 금세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현명한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먼저 물러난다는 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싸움에 인생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도 에너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대를 접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유도 견딜 수 없다. 사람에게서 물러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와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 쇼펜하우어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관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 그는 사람에게서 그걸 기대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실망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나이가 들며 생기는 사람 보는 눈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관계를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친절, 함께 보낸 시간만으로 그 사람의 깊이를 다 안다고 착각하곤 하지요. 그래서 상처도 큽니다. 실망도 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정확히 보게 되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빨리 판단하는 이유는 마음이 좁아져서가 아닙니다. 비슷한 장면을 이미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 행동이 없는 사람,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젊을 때는 그 모든 걸 지나친 뒤에야 알았지만 나이가 들면 초반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걸 하나의 지혜로 여깁니다. 상처를 덜 받기 위한 방어가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면 마음을 비우세요.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지식 하나를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먼저 물러나세요. 그건 패배가 아니라 인생을 아끼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이 말을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 쇼펜하우어는 그 사실을 아주 일찍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 기대를 줄이면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굳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쓰이기보다 당신 마음을 조금 덜 소모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머무는 자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나 보셔도 좋겠습니다.